그만 생각하고 일단 실행하라. 완수를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집중력은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기 때문에 로봇의 머리가 하는 일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집중력은 당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끈다. 무작정 노력한다고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한다. 집중한다면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는 단일한 시각이 생긴다. 완수하는 과정에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제력은 필요한 순간에 묵묵히 버티며 노력하게 해준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인 자제력은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완수해야 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게 해준다. 자제력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결말로 나아가는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힘이기 때문에 완수의 핵심이다. 자제력이 없다면 하려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제력은 완수에서 가장 중요하다. 머리가 척추로 이어지듯 집중력은 자제력으로 연결된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제력이 생긴다. 자제력은 척추처럼 당신을 고추 세워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 밀린 잠을 자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진다. 한가로운 여가 시간도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합리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한다면 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완수의 심장은 끈기다. 끈기는 당신을 방해하는 상황을 마주칠 때조차 아주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버티게 하는 기세이다.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조차 실행을 그만두지 않는 완고함이기도 하다. 시작하기도 전에 멈춘 상황에서 끈기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집중력, 자제력, 실천력, 그리고 끈기가 하나로 합체하면 당신은 시작한 것을 끝내는 슈퍼로봇으로 변신한다. 집중력, 자제력, 실천력, 끈기를 하나로 모으고 그 결과 꿈이 현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완수가 그렇게 멋진 경험이라면 왜 우리는 늘 그것에 실패할까?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꿈과 계획은 흥분, 그리고 열정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다. 적절하지 않은 목표 세우기는 스스로 완수를 방해하는 방식 중 하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명백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마치 형편없는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방향 때문에 완수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된다. 결국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심과 의지가 바닥나고 종종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더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우리가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디딜 발판이 없는 높은 사다리를 쳐다보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달콤한 이유는 애초에 디딜 곳이 없었으므로 누구도 우리가 오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완수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면제받는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실행 한계를 무시하고 제조 생산량의 목표를 2배로 잡는 공장 관리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미루기는 가장 널리 언급되는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나름대로 미루는 데 소질이 있다. 우리는 당장 일을 미룰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쉽고 마음 편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많은 성공할 뻔한 이야기가 그러다가 만 이야기로 끝나는 방식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중에의 함정에 빠져 절대 끝내지 못한다. 만약 완수의 길이 양쪽 벽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복도와 같다면 완수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묵묵히 일하리라. 하지만 천만의 말씀, 원수의 길에는 우리에게 쉬어가라고 유혹하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간판들이 즐비하다. 형편없는 시간관리.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우리는 동료나 가족,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매일 이 말을 듣는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의 부재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시간 관리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행위다. 과제의 일정을 짜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과제를 언제 잘 마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시간 관리에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과제를 수행하는 자제력과 그에 맞춰 자원을 조직하는 집중력도 필요하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면 일정은 빈틈없이 조직되고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과제는 계획대로 끝난다. 그러나 계획, 조직력, 집중력, 자제력이 없다면 시간 관리에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하거나 잘못 계산함으로써 나머지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계획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일정은 지체되고 계획은 무효가 된다. 계획한 활동을 먼저 하는 대신 중요하지 않은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낸 대가로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고 어쩌면 상사로부터 눈총과 질책까지 받게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기술의 발달로 즐길 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역시 늘어났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 중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끼워 넣기에 24시간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과 삶의 방식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목표를 계속 갈망하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회비용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든다는 뜻이다. 모든 행위에는 다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기타를 배운다는 것은 음교와 코드 연습, 그리고 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홀로 감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대학에 간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 지루한 강의를 들으러 가고 과제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포함한다. 당신은 교환할 준비가 됐는가? 만약 당신이 감당하기에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면 당신은 그 일을 완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기회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동기 요인을 찾아야 한다. 그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동력을 잃고 포기할 것이 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동기 요인이 기회비용을 비롯해 당신이 놓치게 될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더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려면 동기 요인은 반드시 당신이 하는 희생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녀야 한다. 두 번째 해법은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일을 완수할 때 고통을 덜 겪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달성하라는 것이 무엇이든 기회비용이 든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라도 희생해야 한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그것을 상기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니까. 따라서 여기저기 동기부여가 되는 단서를 둬야 한다. 단, 계속 눈에 띄고 기억에 남도록 미각을 포함해 오감을 모두 사용하고 익숙해져서 잊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바꿔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그 불편함에 더 익숙해질 것이다. 당신은 불편함이 그 상황과 함께 곧 사라질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은 불편함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다. 불편함이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불편함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익숙한 일만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자기를 위로하며 안주하는 방식이다. 늘 하던 일만 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저 약간의 변화와 불편을 감수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말 것. 불편함은 단지 당신의 본능적 공포가 발동한 것으로 실제로는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밖으로 나가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새로운 언어는 절대 배우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해외에서 일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거나 통번역 분야에서 돈을 많이 주는 자리를 얻는 것처럼 수익성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 꾸준히 어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감각에 조건화되고 결과적으로 불편해지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면 더는 불편함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살며 긍정적인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매일 계속해서 자신을 독려하고 익숙하게 느끼는 영역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당신이 꿈꿨던 삶을 살아라. 피터 홀린스 저자의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끝까지 해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뭔가 시작은 항상 사실 시작이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초보자일 때, 시작할 때 좀 쉽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가 떨어지는 시기가 중급 되기 전 뭔가 끝을 안 보고 살짝 힘들어질 때 관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야 그거 해봤는데 별로야. 그러니까 다 끝낸 사람이 끝을 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애매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평을 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그냥 잘 이뤄내고 그걸 끝낸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서 더 그런 걸 보게 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는 그걸 끝을 낸 경험을 얘기하면 더 말에 무게가 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성취한 경험?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게 나중에 좋든 싫든 내가 뭔가를 끝냈다는 경험 자체는 뿌듯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 저는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직장인, 그러니까 회사 마치고 피아노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길게는 못 다니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착착착 끝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게 본인의 스타일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다. 여기저기 끼적거리는 것보다 하나를 딱 끝내고 넘어가는 게 좋다. 물론 저는 끝까지 못 다녀가지고 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애매하게 끊는 사람 저였네요. 딱히 악기뿐 아니라 언어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언어는 더 힘들잖아요.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언어로 말할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문법이랑 기본적인 말하기에서 그 분야의 전문 용어가 더해지는 거니까 딱히 또 그렇게 나누기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생활 언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 참 이런 걸 나누기도 좀 힘드네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단어책을 한 권을 사면 그 단어장에는 끝이 있잖아요. 내 목표를 하루에 뭐 10개 외우기, 20개 외우기. 그렇게 나누면 딱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 하루에 5개씩이든 10개씩이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23년이 다 끝나가잖아요. 내년이 되기 전에 내년에 어떤 걸 이룰까? 이런 걸 생각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으셨던 거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나가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